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정말 안전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가져간 사람도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여러분 아마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 영상에서는 뵌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에 관해서 이제 Q&A 차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대 투자의 Q&A를 맡아주실 함정규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 담당하고 있는 함정규 팀장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함 팀장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저와 함께 유튜브 촬영 앞에 계시는 겁니까? 요새 저희 상담센터에서 부담대가 굉장히 핫한 그렇죠. 네, 핫하죠. 핫하고 또 질문도 많고 네. 상담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전화로 다 대응해드리기 힘들다 보니까 요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장 많이 주시는 Q&A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그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전화 상담을 지금 응대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신청을 하시기 전에 오늘 요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실 테고 또 한 팀장님께서도 응대를 해드릴 때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함 팀장님 모시고 부담대 라이브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담대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의 구조가 어떤지 그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 구조도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에 대한 걸 먼저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냥 한번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내 돈 누가 빌려가서 잘 갚았으면 좋겠고 난 담보 있는데 누가 돈 좀 안 빌려주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서로 몰라.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 행복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동산도 거래할 때 부동산 매수할 사람, 부동산 매도할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그 서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분께서는 저희 행복이한테 계약서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입금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그 돈을 그대로 차주가 되시는 분한테 빌려드리고 이렇게 원리금을 받고 저희가 고객분들께 원리금을 드리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차주분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느냐 이 질문 되게 많으시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담보가 있을 때만 안전장치를 잡아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차주분들께서는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 5대 광역시에 가치가 좀 있는 가치가 누가 보더라도 가치가 있는 아파트 담보 물건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복이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 고객분들께는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해드린다. 그로 인해서 차주분께서 대출금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저희 이제 돈을 빌려주신 입장의 분들께서는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내 근저당권은 본 적이 있는데 질권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또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차주분이 그럴 리 없겠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차주분께서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되시게 되면 이제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그 해당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걸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오게 될 거고요. 낙찰자는 그 돈을 법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낙찰금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해당 물건의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질권자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질권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간략한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 팀장님 제가 설명한 거에 맞죠? 네. 너무 정확하십니다. 너무 정확하죠? 네. 자, 요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인데, 요거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고객분들께서 네. 전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일단 센터장님 동영상을 보고 네. 이해는 했어.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이거 투자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제일 많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네.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센터로. 네, 센터로 오시면 네. 저희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고 담당자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물건에 대한 설명, 등기부등본도 직접 보여드리고 네. 과거 진행됐었던 사례들도 설명드리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네. 진행하시게 될 물건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입하시고 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초본, 네. 제일 중요한 초본 좀. 초본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쵸, 이유가 있겠죠. 네네. 제일 중요한 초본. 네. 그 제일 중요한 초본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네. 이제 돌아가시면서 당일날 입금해 주시거나 네. 다음날 입금해 주시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내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고 첫 번째 네.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제가 전화로 설명드리고 필요한 서류나 뭐 시켜 드려야 될 것들은 카카오톡으로 다 자료를 넘겨드려요. 그럼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네.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드리는 네. 거죠? 두 부를 보내드려요. 네. 두 부를 보내드리면 하나는 보관하시고 하나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네. 아까 강조드렸던 초본, 네. 초본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본이 왜 필요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좀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아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 초본이 제일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초본들이 같이 모아져서 같은 날 들어가야지 네. 확정일자가 동일 날짜로 잡히게 돼요. 그래야지 동순위로 잡히겠죠. 그쵸. 근데 초본이 어떤 분은 일찍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늦게 보내주셔서 네. 그걸 저희 맘대로 넣다 보면은 네. 그럼 먼저 넣으신 분들은 순위가 높게 되고 나중에 주신 분들 순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초본을 최대한 빨리 모아져야지 네. 같은 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어떤 분들이 한참 뒤에 보내주시면 앞에 네. 넣어주신 분들은 계속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셔야 네. 되죠. 이거 등기 안 되냐, 등기 안 되냐. 그쵸. 저희가 해드리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와야지 되는 건데. 그쵸. 또 그분만 빼고 먼저 등기를 해버릴 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급하셔 입금을 하셨는데 초본 안 보내주시고 근데 연락 안 되고 막 속 터지셔서 또 개인 사정이 있기 네. 때문에 연락이 안 될 수 있지만 또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그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함께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물건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모집이 돼서 대출 투자가 나가는 거면 한 분이 할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몇 분 정도가 모여서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다릴 수가 네, 있게 맞습니다. 되니까 초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고로 초본 보내주실 때 네.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과거 이전에 이사하셨던 내역은 네. 안 나와도 됩니다. 가장 가장 최근 내역만 나오면 되고요. 네. 네, 또 어떤 분들 그래서 막 5장씩 보내주시는데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한 장으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본 과거 이력을 뽑다 보니까 네. 장수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또 확실하게 하시고자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네. 없으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본 이런 거 뗄 때 과거 주소 나오는 거를 좀 네, 불편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네. 있어요. 굳이 네,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네, 네, 한 장 네, 최근 맞아요. 이력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 작성이 되고 네.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계약서 보내주시면서 대부분 입금을 해주세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계약서 도착하고 입금되는 거 확인되고 초본들이 다 모아지면 네. 제가 모아지는 날 바로 법무사님께 넘겨드려요. 그쵸. 그럼 법무사님이 그거 가지고 해당 물건 등기소에 가서 네. 이제 등기 작업을 하시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등기가 끝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엔 가까우니까 네. 뭐 법무사님이 바로 가시니까 뭐 한 3, 4일이면 끝나기도 하는데 네. 뭐 부산이나 뭐 대구 이런 데는 또 출장 가셔야 되고 그쵸. 또 우편이 올라와야 되고 하니까 음.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네. 고객분들께서 사실 저희 부담대 투자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게 물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물건에 진짜로 나를 질권 설정을 넣어준다고 등기에다가 네, 그렇죠.
안 그런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없죠. 네.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너네 진짜 해준다고 막 이렇게 의심 아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이유였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실제로 고객분들이 그 등기부 등본상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좀 네. 마음의 안정이 네. 좀 생기시죠? 네, 맞습니다. 또 사례로 대부분의 분들이 네, 부담대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그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세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랬다가 등기부 등록 딱 받으면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 다음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항상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시죠. 그렇게 이제 예약 시스템이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이게 사실상 진짜 마음 편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믿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네.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이 우리 돈을 떼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분들이 그럴 리도 없고 그럴 리도 그렇기 없고. 때문에 내 투자금이 진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좀 생기다 보니까 질권 설정할 때 질권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한 초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초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다 끝나고 나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파일을 보내드려요. 그렇죠.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보내드리고 음. 이제 좀 카카오톡으로 이제 좀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네. 등기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와서 받아가시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등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자 지급 네. 날짜. 이자 계산하는 날짜는 저희가 27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날 입금을 해주시면 1일부터 27일까지 계산을 해서 28일 날 드리고 네, 3월 13일 날 입금해 주신 분들은 13일부터 27일까지 계산해서 28일 날 지급해 드리고 4월부터는 한 달치가 온전하게 다 지급이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첫 달에는 1할 계산해서 네, 이자가 맞습니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그냥 한 달이 풀로 다 채워졌을 맞습니다. 테니까 그냥 한 달치 이자가 들어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이렇게 좀 네. 이해가 됐는데 간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물건에 대해서 안내 받고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고 네. 그다음에 초본 준비해서 계약서 네. 작성하고 입금하고 그다음에 등기 끝나면은 서류 다 받으시고 네, 그 이자 받으시고 네, 끝. 끝.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아, 진짜. 함 팀장님이 바쁘지 고객분들은 바쁠 일이 없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대한 건 이해가 좀 됐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뭡니까? 부담대 컨셉이 안전한 투자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정말 안전한 거 맞냐? 제일 라는, 중요하죠. 네, 질문이 두 번째로 많으시죠. 네. 네. 정말 안전한 거 맞습니까? 그런데 투자라는 게 네. 던질 투의 돈자잖아요. 그쵸. 돈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일종의 갬블러죠. 그쵸. 그렇지만 정부에서 공인해준 도박이 투자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100% 완벽한 투자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담대도 어느 정도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네. 약점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돼야 돼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네, 동시에. 첫 번째는 IMF나 금융위기 같은 큰 글로벌 위기가 금융위기. 닥쳐서 네. 부동산 시장이 왕창 하락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 LTV를 75%를 잡아놨으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25% 이상 하락하는 그쵸. 그 정도 되면 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쵸. 뭐 4분의 1 네. 토막이 나야 네, 되는. 그렇죠. 네. 또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한 80%가 다 부동산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아파트. 그쵸. 아파트가 4분의 1 날라간다? 아, 제한이죠. 네, 정말 큰일 나는 그 상황입니다. 정권은 아마 네, 못 버틸 겁니다. 탄핵될 수도 있죠. 네.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왔는데 차주가 돈을 빌려간 차주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죠. 아,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처음에 시작하는 그 경매가가 그쵸. 네,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유찰될 수도 있을 거고. 저희가 설정한 LTV보다 낮게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 그쵸. 손실이 발생되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발생이 되죠. 그쵸. 그게 유일한 약점인데 네.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는 이미 근저당을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상황이나
뭐 진행 상황 내부 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스타코에서 준비를 하죠. 그쵸. 이게 10억짜리 물건이다라고 채권 최고액 뭐 13억까지 들고서 경매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물건을 받아오죠. 낙찰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죠. 그러면 그 자산은 저희 행복의 씨앗의 소유가 되는 소유가 거죠. 되니까 그쵸. 저희 자산이 늘어날 테고 네. 투자자분들은 대신에 그 원금이 다 회복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원금을 보존시켜 드리고 저희는 물론 이제 처음에 진행됐던 매매가보다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싸게 샀지만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저희는 또 그걸 팔아서 그쵸. 회사에 수익을 남기는 그쵸. 네, 그런 네. 방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부담대라는 게 사실은 정상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고 정상채권인데 이게 이제 연체가 되거나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부실채권화가 돼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가 NPL이라고 부르는데 정상채권에서 NPL이 되면 저희들이 NPL 채권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각을 하게 되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부실채권된 NPL이 됐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NPL이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잘 팔린다면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네, 안 팔린다면 자금 회수가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LTV 75%로 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8%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1순위 그렇죠.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연체가 되면은 가산금리가 3%가 붙어서 11%짜리 확정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짜리 확정 채권을 사가려고 하는 AMC는 줄을 서 있습니다. 줄 섰죠. 제발 나한테 팔아주세요. 네, 네, 이런 환경인데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한 거 맞냐라고 질문 주셔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기준으로는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이 투자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행복재무상담센터에는 부동산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네. 두 분씩이나 경매 전문가도 있으시고 또 아파트 전문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물건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그분들께 뭔가 조언을 구하고 네. 요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 이게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도 같이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조짐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는 거는 금리가 많이 그러니까 국채 금리 말고요, 여러분.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파트 공급이. 근데 둘 다 지금 안 될 확률이 많아요. 공급이 없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담보대출 기간이 은행에서는 보통 30년 막 이러잖아요, 모기지. 저희는 1년 단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간까지만 놓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년쯤 다 됐는데 차주고 연장해 달라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시장에 좀 공급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금리가 들썩들썩 할 것 같아. 연장 안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금 회수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번에는 75%가 아니고 뭐 65%나 네, 맞습니다. 50%나 이렇게 LTV를 설정해서 대출이 나가면 된다. 네. 예. 대신에 이제 이게 65%나 50%를 LTV가 줄어들면 그만큼 또 이자율이 줄어들겠죠. 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걸 저희가 대응해 드리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75%의 1순위 8%나 2순위 10%를 가져가기에 부담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절차를 좀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세 번째로 가장 네. 많이 하시는 질문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질권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전 8%, 2순위 같은 경우 세전 10%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고객분들이 의아해 하시죠. 음. 아니 지금 시중 은행 금리가 예금이 1%인데 그치. 이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면 너네는 뭐 먹고 사니? 그쵸. 라는 저희를 걱정해 주시죠. 감사하게. 네. 네. 그런 네. 질문이 이제 좀 또 많은 편입니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아까 센터장님 처음 설명해 주셨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순위 8%를 드리게 되면은 저희한테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은 8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가져가시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뭐 대략
뭐 한 예를 들어서 12%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한 4% 정도 마진이 생기는 건데 그쵸. 그걸로 이제 또 많이 여쭤보시는 뭐 수수료도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쵸, 거기서 그쵸. 저희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추가 수수료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나가는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높게 드릴 수 있는 건데 네. 그에 관련해서 그럼 또 여쭤보시죠. 아니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세상에는 네.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이 네. 있죠. 제가 고객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거의 네다섯 건씩 저희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쵸. 계속 올라온 맞아요. 그만큼 거의 뭐 한 달에 많게는 한 100건 넘게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그만큼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물론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정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네. 정말 반대로 저희는 그에 대한 수혜를 받고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출 맞아요. 규제를 엄청나게 세게 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높은 금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실거주 하려고 집을 살 때 뭐 8% 10% 이렇게 대출이자를 받으면 네. 그럼 못 살죠. 못 살죠. 근데 그 금리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네,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임대 그냥 사업자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왔다 네, 갔다 맞습니다. 유동화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파트 사서 들어가 살아야지라는 개념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네, 경락자금도 많이 맞습니다. 오잖아요. 경락자금.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KB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9억 3천을 쓸까? 9억 2천을 쓸까? 막 9억 7천을 쓸까? 막 눈치 게임을 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8억을 딱 쓰는 거예요. 당첨 이거 낙찰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썼어. 근데 운이 좋게 거기 아무도 안 들어왔어. 8억이 낙찰이 된 거예요. 그 처음엔 8천만 원 계약금 내고 나머지 이제 7억 3천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7억 3천이 없어요. 없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1주택자면 대출도 안 돼. 경락자금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8천을 계약금으로 냈고 7억 2천만 원을 경락자금 잔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대출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8억에 10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로 되파는 거예요, 그냥. 뭐 양도세 내지 뭐. 그렇죠. 2억 벌어서 1억 세금 내도 1억이 남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런 걸 또 투자자 이제 저희 대출 투자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그 경매를 할래요. 막 이러시는 분도 매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돈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네. 그래서 그 금리에도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이고 대출 금리를 저희가 차주들한테 얼마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장에는 그 금리가 결정되어져 네,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배달해 드리는 역할인 것 뿐인 거지. 네. 저희가 뭐 깡패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이런 이자 높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런 사례도 많아요. 네. 퇴거자금. 전세 퇴거자금. 네, 얼마 전 주택 정책 때문에 네. 직접 들어가서 사셔야 그치.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증금 내줄 돈이 없어서.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 많죠. 엄청 많았었습니다. 또 퇴거자금도 대출이 또 좀 규제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2년 동안 살다가 팔아야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그냥 팔면 세금이 몇 억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자를 내는 게 내봤자 뭐 1, 2천만 원, 2, 3천만 원일 테니까 그거 내는 게 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어리석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어수룩하게 고금리 막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대출을 받는데 2, 3%짜리가 있고 뭐 8%짜리 있고 10%짜리가 있으면 다 2, 3%짜리 받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8%짜리나 10%짜리 11%짜리 받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자, 지금 절차에 대한 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거 맞느냐, 네. 안정성 확보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높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요런 거 한번 알아봤고요. 또 자주 하시는 질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담대란 시스템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생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경매, 네, 대출 막 이런 약간 무서운 단어들 맞아요, 들어오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게 혹시 문제가 돼서 돈 잃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네, 생기거나, 그러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과거에 잘못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부담대를 진행한 게 저희 파트너사랑 네. 진행한 게 2년 반,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스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진행한 게 6개월, 네. 토탈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차주분께서 상환을 못 하셔서 네. 경매로 넘어갔던 음. 케이스가 3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 다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였고 유찰도 없었고 경매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서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네. 오히려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원이자까지 더 받아가시는. 연체이자까지 네, 받아가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연체가 되면 네. 의외로 그럼요. 약간 미소를 네, 맞습니다. 띠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던 게 이제 안 들어오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건 있지만 네, 맞습니다. 당장 이제 돈이 다 여윳돈으로 하시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고객분들이. 그럼 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이자 가산이자가 뭐 좀 붙어서 들어오면 또 좋죠. 네. 실제로 저희가 부담대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좀 싫은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사실 차주의 미상환이나 원리금 네, 상환을 맞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뭐죠? 조기상환. 빨리 갚으시는 거예요. 나 제발 그런 분들 없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머리 터집니다 정말. 보통 한 10건 중에 2건 정도가 그런 게 네, 있죠. 전체 중에 한 20% 정도가 조기상환을 하시죠. 네. 조기 상환이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차주 입장에서는 저희 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빨리 상환을 하려고 하지만 그쵸.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물건을 진행시키는데 법무 비용이 들어가고 그쵸. 이거 고객분들 매칭시켜드리고 또 그쵸. 고객분들이 아무거나 매칭 안 받으시거든요. 그럼요. 나는 부산 사니까 부산에 뭐 해운대구에 있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치.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강남, 송파, 그 서초 이 세 개만 하시겠죠. 그쵸. 네, 그런 이렇게 막 요구 사항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것들 다 일일이 전화하고 미팅해서 맞춰 드렸더니 3개월 만에 이게 상환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조기 상환 되면 이분들은 또 다른 건으로 연장 가시는 케이스가 거의 다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또 지금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기 상환됐기 때문에 먼저 매칭을 시켜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또 이분들 매칭 시켜드렸던 그런 조건 맞는 것들을 또 찾아야 되고 네. 그럼 업무가 막 2배, 3배 막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나고 사실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귀찮을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가만히 계시면 한 팀이 다 알아서 물건 매칭 네, 시켜주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빈틈없이 바로 이어져 네, 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매달 이자 받는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객님들이 딱 한 가지 초본을 떼러 동사무소로 네, 한 번 맞습니다. 더 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파일로 넘겨달라고 해요. 아,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그걸 계속 출력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또 그런 방법이. 네, 네. 저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이 차주분들도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라는 건 대출 계약인 거죠.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도 알아요. 네.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약속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저희가 이걸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빨리 갚으면 빨리 갚지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한 다음에 경매가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은연중에 한 개 정도는 좀 나와줘야 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지연 이자도 좀 챙겨드리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게 사실은 좀 한 팀장님이 바쁘신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월급 많이 주시겠죠. 아니, 저희가 하는 일은 고객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열심히 이렇게 발길질하고 물장구 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고생하고 저희가 발로 뛰는 만큼 또 고객분들이 저희 칭찬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니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막 치킨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 뭐 스타벅스 커피 보내주시고, 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오늘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에 있어서 간략한 구조와 그리고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 팀장님 모시고 직접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앞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와 관련해서 연락을 주실 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무 때나 연락 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고 하면은 제가 뭐 미팅 중이거나 혹시 연락 못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확인하고 전화 드리니까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고 부끄러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그냥 편하게, 왜냐하면 부담되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너무나 어색하고 생소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이해하고 계시는 게 더 이상해요. 이걸 왜 알지? 맞아요. 이거 알 수가 없어 사실. 이거 알면 저 의심부터 하죠. 뭐지? 경쟁업체인가? 사실 이거 공인중개사분들도 맞습니다. 질권은 알고 근저당권은 알아도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상품화 시켜놓는다는 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낯설고 어색하고 궁금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자부심이 있어요. 이 부담대라는 게 함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하던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ETF라든지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그냥 무형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부담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물건을 확보하는 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무나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근데 이런 물건 확보를 누가 해가냐면 보통 돈 많으신 분들. 왜냐면 이분들은 물건 나왔어요. 그럼 바로바로 돈을 쏴서 매칭을 깔끔하게 시키니까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굳이 이걸 다른 데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저희가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 고객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힘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저희한테 마치 표를 찍어주시고 당선된 저희가 대신 어디 가서 발품 팔아서 이렇게 물건 확보해오고 약간 이런 개념이 된 거라서, 이런 물건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혜택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